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이렇게 생겼죠. 대법관이 될 수 있었는데 안 되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법무장관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런 메모랜덤, 그러니까 뭐 메모랜덤이니까 일종의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관 이름 명의로 FBI에다가 이렇게 명령 지문을 내보냈는데요. 이 내보낸 명령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교직원들, 교사라든가 교육위원 이런 교직원들에 대해서 괴롭힘, 협박, 폭력 위험의 급증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FBI가 법적 대응에 나서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직접 당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갖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에게 보낸 이 메모에는 정책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헌법상에 보호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보호는 폭력의 위험이나 그들의 견해에 근거해 개인을 위협하려는 노력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권리이지만 하지만은 그 권리라는 것은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위협하는 것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만 딱 보면은 맞죠. 맞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명령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전미교육위원협회, 그러니까 NSBA라는 이 협회에서 협회장하고 사무총장하고 둘이 서명해가지고 보낸 그 편지 때문인데 바이든한테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이든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교육위원들이나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살해 위협까지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것을 느껴가면서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편지에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요.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도메스틱 테러리즘, 그러니까 국내 테러리즘을 적용해달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내 테러리즘 아니냐. 테러리즘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불링이라든가 블랙메일링 이런 식으로 협박은 그냥 협박이었었죠. 그런데 이 협박을 테러리즘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그 앞에다 도메스틱이란 말을 붙여서 이거 테러리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협박도 그냥 협박과 테러리즘과는 이 차원이 좀 다릅니다. 주어지는 혐의도 달라지고 형량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국가 위협을 흔드는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테러리즘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다. 과연 이것이 적당한 것인가? 그런데 메릭 갈랜드는 지금 그러한 교육위원협회의 편지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하면서 FBI 보고 조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지금 교육위원이라든가 교직원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국내 테러리즘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논리가 성립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랜드가 한 이야기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 주지만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는 거기까지다. 본인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는 것까지이지 그것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거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당연한 거죠. 폭력을 휘두르는 거나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테러리즘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지금 도메스틱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들을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테러리즘으로 규정해서는 곤란하다. 이건 저희가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NSBA가 내놓은 그 바이든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학부모들이 지금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로스쿨이라든가 뭐 대학원쯤 가야 있을 법한 그런 과정이다.
실제로 우리 교육 일선에서 하지도 않는 과정을 가지고 학부모들은 지금 잘못 알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편지에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이런 비판적 인종 이론 가지고 지금 인종적으로 편향된 그런 교육들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결국 그 교사가 사표 내고 사임하는 이런 일들이 보도가 여러 차례 됐습니다. 이건 사실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NSBA가 바이든에게 쓴 편지는 거짓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에다가 거짓말을 쓴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적 인종 이론을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지금 열심히 푸시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커리큘럼으로 채택을 해서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교육지원금을 주고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워싱턴주도 그렇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CRT,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커리큘럼을 공식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허락까지 다 해줬습니다. 권장하는 주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이 NSBA라는 조직은, 교육위원협회라는 이 단체는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쓴 편지에 반응을 해서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FBI 국장한테 보낸 편지에는 조사해라, 법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다. 지들끼리 거짓말로 보고하고 거짓말에 근거해서 이들은 반응을 하고 합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그것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아직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전에 한번 버지니아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위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거기에 나가가지고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왜 이런 교육을 하려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교육 하지 마라라고 이제 막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들이 회의를 중단하고 이 회의 분위기상 우리가 더 이상 회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다 나가버렸죠. 뒤에 학부모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제 구호 외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교육위원들이 회의 끝내놓고 자기들끼리 해산해놓고서는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보니까 좀 시끌시끌했죠. 학부모들 모여가지고 서로 웅성웅성 되니까. 그러니까 해산하라고 강제 해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영문도 모르고 나온 경찰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일부 몇 명 학부모들이 이제 흥분했죠. 그 체포를 해갔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학부모들의 행동을 마치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정당하게 받아줄 수 있는 내용들을 아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딱 마음을 딱 잠궈 놓고 그리고서는 경찰 불러가지고 법 집행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과연 그따위 교육위원, 그따위 교사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각합니다. 물론 교육위원들이나 이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쓸데없이 협박질하는 그런 이상한 학부모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학부모인지 뭔지 선동가인지 아니면 역으로 지금 그 자해공갈단 역할을 하는 좌파들인지 그건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까지 하느냐.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대로 애틀란타에서 한 여성이 경찰에 검거가 되는데 본인이 흑인 여성인데 동네에 살고 있는 흑인 마을의 주민들한테 협박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KKK의 회원이고 이 빨간 수염을 기르고 있는 남자인데 니들 가만 안 둘 테니까 집에서 떠나. 잠자코 조용히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다 썼다는 겁니다. 한두 통을 쓴 게 아니라 한 달에 8개. 동네 주민, 같은 길에 있는 이 서브디비전 안에 있는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돌렸다라는 거죠. 동네 주민들이 나도 이런 협박 편지 받았는데 너도 받았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동네가 전부 다 이제 이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으니까 다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KKK가 우리한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지랄이냐 그러면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KKK가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낸 거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흑인 여성이 보냈다. 그것도 30살, 30대 젊은 흑인 여성이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위원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이든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한 20건 정도의 협박당한 사건들을 쭉 나열을 해놓았는데 그 나열된 협박 사건들이 진짜 순수한 학부모들이 협박한 사건인지 진짜로 아닌지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미안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왜?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이미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면 그 말을 믿질 않죠. 양치기 소년 3번 늑대야 했으면 그 다음에 진짜 늑대 나타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긴다라는 것도 참 갑갑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법무부에서는 FBI한테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다. 학부모님들이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KK를 사칭을 해서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한테 협박 편지 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